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계획이 발표된 광주 산정지구에 공지자 땅 투기가 있었는지 광주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공지자 2명의 토지 거래 사실을 확인했지만 투기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가 있었는지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투기 사태로 시작된 광주시의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5년 동안의 토지 매매 명단에 들어있는 공무원은 2명이었습니다. 광주시청 5급 공무원은 산정지구의 토지 2필지를 2005년과 2016년 6,800만 원에 사들였다. 지난 2018년 1억 5,500만 원에 팔았고, 광산구청 7급 공무원은 2013년 5,300여만 원에 산 토지를 2017년 6,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산정지구에서 지난 5년 동안 거래된 토지 매매 건수 402건의 매수 매도자 명단과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전 현직 공무원 4,600여 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들의 토지 매수 시점이 LH가 산정지구 개발을 최초 준비하던 지난해 7월보다 4년에서 15년 전인 점으로 볼 때 투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 전 비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확인한 결과 거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산정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광산구 장수동과 산정동의 5년간 나머지 토지 거래 내역 3,600건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고, 공무원 조사 범위도 다른 4개 구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선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전담팀의 수사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의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4.76%, 전남은 4.49%로 전국 평균 19%보다 훨씬 낮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빼면 가장 낮았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광주에서 608집, 전남은 단 한 집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 평균 가격이 광주는 1억 5,800만 원, 전남은 1억 200만 원대로 집계돼 전국 평균 2억 5천만 원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전공대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3월 개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의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 전에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산자위의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내년 개교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10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이 5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개발 이익 환수 등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 법률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방향대로 해가지고 특혜라는 부분이 언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 세워져야 서남권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울산과학기술원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호남권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며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해서 정치권, 특히 가장 큰 야당인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이 촉박해진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산자위 전체 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서 해법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외국인 학교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돼 다가오는 6월에 폐교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문자를 받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뭐 생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트질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광주 외국인 학교의 위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때문입니다. 정상 운영되려면 학생 수가 70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59명에서 꾸준히 줄어 현재는 41명에 불과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외국인 유입이 적다 보니 외국인 학교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단 측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외국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가 좀 적은 편이에요. 자격 요건에 따라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감안하다 보면 너무 학생 수가. 광주에서 유일한 외국인 학교가 없어진다면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뚜렷한 지원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원 형태의 외국인 학교에 교육당국이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막 외국인들 이렇게 막 기업도 유치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오히려 더 좀 키워야 될 부분에 있는 건데 너무 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만 19곳을 비롯해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5곳 이상 등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한 외국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광주시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노선이 도심을 지나선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일 통행량이 7배 이상 늘어나고 평면 교차로도 10곳이라 소음과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자치단체에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순천을 거쳐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오는 2027년까지 전철화되지만 도심 구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경전선의 도심 간통 문제를 제기하고 우회 노선이나 지중화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에 이어 시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50여 개의 시민사회 주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전선 전철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100년을 내다보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행량이 하루 6회에서 46회로 늘어나 소음 문제는 물론 평면 교차로도 10곳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기존 운행 횟수보다 7배 이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도시 내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쾌적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경전선 노선에 대한 자체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데 관련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국토부 차관을 직접 만나 시민 의견 수렴을 촉구한 데 이어 순천시의회도 순천시 최저간을 올해 완료되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순천시 영역 최저간 도출 시까지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영역 기간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순천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선 개선에 대한 지역민의 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담양군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택지지구에서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폐기물이 나와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분양자들은 터파기 과정에서 무게가 1톤에 달하는 고목 뿌리와 묘지 상석 등이 발견됐다며 택지 조성 당시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게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택지는 담양읍과 수북면 일대에 조성된 담양 첨단 문화복합단지로 담양군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소규모 교각철거 공사 현장에서 66살 A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각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도희 판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80대 어머니의 땅과 주택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일정 기간 어머니를 부양해온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MBC의 제17대 대표이사 사장에 김낙곤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낙곤 사장은 사원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수준 높은 방송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해 광주 MBC의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이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자협의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